낮에는 봄이 왔는데 밤에는 아직 춥습니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기독교인 생각거리 오늘도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이게 우연히 그 친구가 아파가지고 저 혼자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혼자 하니까 외롭지 않게 시청자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 기사는 저희가 좀 재밌는 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연애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아니면은 뭐 흔히 얘기하는 자만추? 아니면은 이런 데이팅 앱을 실제로 써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인기 기독교 데이팅 앱이 있어요. 뭐 저희가 광고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플 이름을 얘기해 주진 않겠지만, 그냥 그 앱스토어 같은 데 키셔서 그거를 검색해 보시면 생각보다 기독교인 데이팅 앱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걸 보고 참 이게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는 거에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 기독교인 데이트 앱 같은 경우가 기존 데이팅 앱이랑 다른 게, 막 그 일반 데이팅 앱처럼 뭐 학력, 직장, 이 능력의 값어치를 보통 따지게 되잖아요. 뭐 외모도 점수를 매기기도 하고. 근데 이 기독교인 데이팅 앱은 특이한 건지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깊이도 그 능력의 값어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여기다 적어놓은 거는, 신앙의 깊이까지 따지게 되면 일단 나는 가입을 못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저랑 나눴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인 데이팅 앱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저희가 함께 생각해봐야 될 거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연애관이 무엇일지 오늘도 한번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네요. 네, 그리고 또 이 에디터의 말에 써 있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신앙의 깊이가 매력 포인트는 될 수 있지만 어떤 필수 불가결한 그 필요 조건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놨는데, 그 아래 또 글에 함께 보시면 저희가 유튜브도 달아놨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거 가지고 나눴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에도 달아놓을게요. 네, 다음 기사는 퇴근길 행주대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참 어떤 한 그 부부가 이제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저기 난간에 어떤 여성분이 그 난간으로 이제 다리를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놀라가지고 이 한 부부가 그 젊은 여성분을 말리고, 그래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은 이 기사입니다. 참 요거 같은 경우도 참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닌가. 이런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전히 뭐 저 노원구에 있는 살인 사건이라든지 아직도 나쁘고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A 씨를 구해주신 강씨 부부의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힘들어도 살아봐야 합니다. 제대로 시작도 안 해보고 좌절하면 안타깝잖아요. 단변에 되는 일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계속 부딪혀 보세요, 라고 이제 엉엉 울던 그 여성에게 남긴 위로의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위로의 말과 함께 용기를 가지고 계속 부딪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부딪히는 일이에요. 네, 다음 기사는 이번 주에 서울 시민이셨으면 당연히 하셨을 텐데, 투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희는 그 어느 정치적 성향도 없고 광고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사를 읽기만 하겠습니다. 서울 오세훈 부산 박형준 당선, 국민의힘 압승이지만 예뻐서는 아니야. 이렇게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예뻐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지금 현재 있는 여당에게 부동산 정책 등 LH 사태 이것들로 인해서 실망한 국민들이 반대표를 찍어줬다라고 많이들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투표 결과가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집계가 되었고, 또 되게 제가 생각하기에 고무적인 부분은 요게 그 투표의 결과가 어떤 이런 걸 떠나서 투표율이 생각보다 되게 높더라고요. 제가 알던 그전 보건설문보다 투표율이 높게 나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이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가지는 장점은, 이제 국민 모두가 투표권을 통해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나 저희 나라는 직접 민주주의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투표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과 부산은 물론 제1야당으로 집권 여당과 정부의 국정 을 또 같이 해야 되잖아요. 제2야당
제1야당 같은 경우가.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좀 더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또 이 정치 얘기 같은 경우도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많이 나와가지고 눈살 찌푸리게 되잖아요. 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미얀마 얘기입니다. 저희가 또 미얀마 얘기를 지난번에도 다뤘었는데 어떤 한 수녀님이 그 군부의 시위대에 앞서서 군부에게 무릎 꿇고 있는 이들도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 이면에 있는 얘기를 간단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의 쿠데타는 이제 아웅산 수치가 실권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거에 불평해서 이제 소수 민족인 무슬림이 미얀마를 정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민 아웅 헐라잉이라는 장군이 이제 실권을 현재는 잡아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왜 민주주의를 무시하냐 하면서 쿠데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미얀마 인구가 90%가 불교를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심지어 이 호국 종교라고, 저희 나라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승려들이 한국을 지켰다 막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미얀마는 더하다고 해요. 심지어 이제 90%가 불교를 믿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전 샤프란 혁명이라는 혁명이 있었는데, 그 혁명 때는 이 쿠데타와 같은 혁명을 주도했었단 말이에요, 승려들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불교 측에서 이 지금 현재 실권을 잡고 있는 군부 측을 어떻게 보면 지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그 배경에는 그 전에 있었던 지금 현재 군부 측의 민 아웅 헐라잉 장군이 로힝 야족이라는 그 민족을 학살을 했어요. 그게 무슬림인데, 이 무슬림을 학살했기 때문에 이 불교 측에서는 거꾸로 되게 영웅으로 추대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전 혁명, 샤프란 혁명 등에 비하면 너무나도 이 불교 측에서 이 민주화를 위한 열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의견 표출이 너무나도 적은 상황이라, 이게 과연 이 종교와 군부 카르텔 간의 관계가 어떤 게 있는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참 이 어떤 기사에서는 이 민주주의를 아직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미얀마는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미얀마를 위해서도 여러분도 많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번 주에 또 특별히 미얀마 쪽에서 이제 계신 선교사님과 뭐 기도 제목도 보고 그랬었는데,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계속 거기에 계셔야 될지 나와야 될지도 고민이 많이 될 테니까 많이 여러분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도 잘 사셨는지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또 특별히 이번 주는 이제 기사가 계속해서 4개만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짧아졌으니까 조금 더 각각의 기사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주에 다시 기독교인 생각거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